자, 이어서 오늘 바로 증시 이슈 썰톡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S&P 500 지수가 이제 한 주에 12% 넘게 오르는 등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런 말을 했네요. 이 코로나19 감염률 곡선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지금 경제는 여전히 봉쇄 상황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미국 1분기 어닝 시즌을 비롯해서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쏙쏙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런데 지금 김 보사님, 갑작스러운 코로나19라는 현재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수 기업은 현재 이제 전망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우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 V자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V자 반등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좀 아름다운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도.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확진자 숫자가 눈에 띄게 좀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유럽이 일일 확진자 증가 폭이 지금 둔화되고는 있거든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확진자들 숫자를 제가 통계 내서 한번 갖고 나왔는데 네. 역시 1위가 압도적으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55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2위가 스페인, 3위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 유럽이죠. 네. 어느새 중국이 7위예요. 8만 명밖에 안 네. 돼요. 물론 믿을 수는 없어요, 이 숫자는. 예, 저도요. 중국은 네. 저는 못 믿겠어요. 못 네. 믿겠는데 여튼 뭐 그냥 발표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가 최근에 감소세가 쭉 가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이나 새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표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확진자 증가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곡선이 조금 더 꺾이고 밑으로 꺾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이탈리아도 한번 꺾였죠. 꺾인 상태에서 지금 다시 약간 평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꺾여야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역시도 확실히 꺾이고 있는 추세이긴 하니까 꺾인 상태로 가고 있고, 독일은 우리나라를 정말 롤모델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독일은 꺾일 거예요. 곧 엄청나게 잘 꺾일 겁니다. 예, 우리나라 따라하면 잘 꺾여요. 예, 그리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로 좀 확진자 숫자가 좀 꺾이고 있고요. 영국이 이제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쭉 늘고 있잖아요. 네, 영국이 참 문제네요. 섬나라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일본도 그렇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네. 왜 섬나라들은 왜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나중에 느는지 네. 거의 중국 따라하기 수준이더라고요. 네, 조절하는 건지. 네. 일본은 약간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투표 조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확진자 통계를 보면 비율이 일정해요. 뭔가 냄새가 나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일단 믿어보자고요. 믿어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남미하고 인도, 일본이 문제다. 남미는 측정이 약간 불가능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빈민가나 이쪽은 가질 못해요. 그리고 브라질이나 이쪽 그 남미 쪽에 치안이 안 좋은 지대는 사실 통제를 누가 하고 있냐면 경찰이 통제를 안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에요. 경찰이 통제했으면 말 안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거의 깽단들이 통제하고 있거든요. 깽단들이 나오면 다 총으로 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냥 의외로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해서 막고는 있는데, 중요한 남미에서 얼마나 퍼지냐, 근데 인도가 얼마나 퍼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인도가 정말 걱정이에요. 예, 일본 역시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근데 저는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사실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인데 우리나라한테는 좋아요. 네. 왜냐하면 산업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그래서 저는 뭐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늘면 제 바람은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늘어나면 그렇게 꼭 증시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우리 이렇게 좀 증시에.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 네. 반면 이제 인도는 늘어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저가폰 엄청 공들이고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 많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비가 밀리면은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인도를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샤오미가 지금 인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스마트폰 1일 다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인도 소비 시장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과연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 부분이 확실히 괜찮아지고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증시는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가 유동성 함정 구간이에요. 유동성 함정이 뭐냐면, 유동성은 엄청나게 풀었어요. 네. 지금 언제 입금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입금을 아직 안 해주고 있는데 각 모든 국민들한테 다 돈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빨리 입금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근데 입금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쫙 퍼지잖아요. 퍼지면 사람들이 일단 이 돈을 바로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가지고 있죠. 일단은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소비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어느 한 트리거가 딱 나오면 순식간에 폭발해요 유동성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주가가 급반등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은행이 달러를 계속 1개월, 3개월로밖에 못 빌렸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 은행이요. 네. 근데 우리은행이 그때 딱 6개월짜리 딱 한 번 빌린 뒤로 그게 트리거가 돼서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리거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만 있으면 유동성 함정 구간을 지나서 유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 저는 그럴 때 이제 증시가 세게 오를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지금 폴로 엔젤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구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채권을 지금 무제한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 급락은 좀 우리가 좀 추가 급락 이보다 더 크게 급락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이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 급락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정책으로 시간을 번 상태고요. 정책으로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이제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빠르게 반등하면 네. 이제 우리가 빠르게 증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걸 이 다음에 조심해야 되냐? 미 연준들 각국 중앙은행들이 펼치고 있는 이 쓸 통화 거다 정책, 썼잖아요. 재정 네. 정책을 좀 줄일 때, 아. 그럴 때 시장이 좀 아마 조정을 다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풀려서 와 좋아하고 있다가 네. 증시가 막 올라오고 있으면 미 연준도 무제한적으로 계속 돈을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줄이겠다. 그럴 때 이제 증시가 조금씩 밀릴 테니까. 근데 그럴 때 밀릴 때 상당히 좀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대응하시기는 좀 편하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네. 이 다음 과정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그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도 꼭 반드시 학습해 보시면 좋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현재 지금 이제 유동성 공급을 이제 특히나 많이 갖고 있어 재정 정책이 펼치고 있는데 그만큼 그때보다 현재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반증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하지만 거기에 관해서 지금요. 지금 네. 2008년 그런 금융위기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더 심각했어요. 아. 말도 안 되게 심각했고 저는 네. 제가 그때 증권사에 있었는데 네. 예, 저는 이 세상이 종말에 온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희망이 그때보다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이 정도는 뭐 낫다. 그냥 저는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예, 좋은 기회이고 네.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그 하루에 은행이 막 수십 개씩 망하는 게 매일같이 나왔는데 전 진짜 이러다가 전 세계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 다 망하게 되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럼 3차 대전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정말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근데 다행히 겨우 막은 거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시스템 리스크였고요. 네.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말에 보시면요. 현재 이제 이루어진 오펙 플러스, 현재 그러니까 유가 관련해서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급락을 하는 등 현재도 지금 23.07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는 멕시코의 반대로 최종 합의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현재 이제 12일이죠.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서 5월부터 6월까지 약 2달간 이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현재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원유 수요량 자체가 이제 하루에 3천만 배럴로 전망되는 만큼 아직은 이 수급 봤었을 때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감산 합의 이번에 이제 펼쳐진 감산 합의에 대해서 우리 김보스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그냥 용두삼이 처음에는 1,500만 배럴 얘기하다가 결국은 970만 배럴 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예상보다 좀 적었어요. 적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표를 오펙의 그 원유 감산량 이번에 감산 합의한 거에 대해서 표를 한번 가져왔는데 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엄청나게 감산을 많이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은 감산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이란은 참여 안 하니까 잘.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펙에서 일단 감산량을 좀 많이 잡아놨고 네. 그냥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감산을 좀 많이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감산량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감산량을 약간 맞춰놨습니다. 근데 멕시코가 나는 감산 못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감산량에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아까 미국에서 이제 전에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자기들이 대신 감산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G20은 앞으로 이제 10개월 동안 35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G20이 누구 있냐면 미국 있고요. 미국이 주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해서 350만 배럴 감산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미국은 감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감산이 아니라 자연 감산이에요. 그게 뭐냐면 업체들이 다 망해가지고 네. 예, 뽑을 수가 없어요. 아, 셰일 업체들을. 예,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감산량을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자연 감산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우리가 충당했다 약간 이런 제스처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IEA 국제 에너지 기구인데 네. EIA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EIA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고 IEA는 국제 에너지 기구입니다. 기구인데 전략적 비축률을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비축률 매입하겠다 그러는데 이러다가 전 세계가 다 오일 드럼통밖에 네.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비축을 많이도 합니까? 사실 지금 근데 아니 바다에도 그렇게 떠올라 지금 석유가 그렇게 있다고 많나요? 하는데. 이렇게 네. 하는데 저 할 때는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석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진짜 이번에 가이아나라고 그 남미의 나라 그 물 바다 코앞에 가이아나 나라의 코앞에 바다에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몇십 년을 쓸 수 있는 양이 또 매장돼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그 오일은 제가 봤을 때는 비축을 했다가는 이러다가는 전 세계가 다 오일 드럼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장 급반등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미국이 원래 오일 소비가 제일 많은 시즌이 바로 6월, 현재 7월입니다. 지금이죠. 네, 6월, 드라이빙 7일, 6월, 7월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인데 드라이빙 시즌까지는 저는 3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감산을 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감산을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론 감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원래는 오펙이 감산하기로 해놓고 서로 안 지키기로 유명한 단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감산을 좀 잘 지켰어요. 잘 지켰기 때문에 이번에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가 안 늘고 있죠. 수요가 안 늘고 있는데 민간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민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당장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안 씁니다. 네. 어떻게 앞날이 불안하니까 안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소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급반등해서 예전에 40~50달러까지는 40~50달러까지 다시 반등하기 좀 쉽지 않다. 30달러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고 30달러 위로 안착하려면은 드라이빙 시즌 정도 가야지 7월 정도 가야지 30달러에 안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몰라요. 미국이 또 중동에 미사일 하나 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예, 이란 이제 좀 미국이 좀 살만하면 또 다시 또 아마 또 이슈를- 이란하고 네. 또 한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트 푸시 이슈로 유가가 오르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수요적인 측면으로는 30달러 정도가 아마 적정 가격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뭘 봐야 되냐? 미국은 감산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자연 감산이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과연 이 감산을 잘 지키느냐? 지금 셰일 오일 업체들이 얼마나 파산하냐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셰일 오일 업체들이 어떻게 파산 숫자가 최근에 이제 고용이 많이 잘렸고요. 네. 셰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추공수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각 HTS마다 전부 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언제 날짜냐면요. 금요일 날짜를 보시면요. 금요일에 항상 미국이 이렇게 시추공수 베이커 휴즈 원유 채굴 장비수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시추공수, 그러니까 시추공이 뚫는 그 시추공을 얘기해요. 그게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네. 얘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줄었고 이번에 한 번에 확 감소했어요.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거 좀만 더 하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반등하고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유가는 다시 밀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베이커 휴즈 원유 채굴 장비수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매일 금요일마다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 새벽이죠. 10시에 나오죠. 아니죠. 이거 토요일 새벽이죠. 이제 금에서 토 넘어간 때니까 그때 반드시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사실 큰 이슈였죠. 이 중국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제 OTT 시장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카테고리가 다시 4년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상 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테마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중국 관련주와 이제 소비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김 부사님 이 미디어 콘텐츠를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들까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우리 김 부사님께서 지난주부터 사실 네. 지난주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를 꼭 봐야 된다, 현재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급등세 현재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좀 쭉 이어갈 수 있을지, 또한 지금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우리 그런 분들께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네. 소비주도 좀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 보시면 중국 소비주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 뭐가 있었습니까? 여행, 호텔, 면세점, 네. 관광, 레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안 돼요. 예, 지금도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기 때문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사실상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단 하나의 희망은 중국과 한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끼리의 교류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급하게 노선을 그쪽으로 많이 편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이 조금 더 좀 유리하다. 지금 상황 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부분에 좀 희망을 보면서 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주로 중국 소비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인데 컨텐츠 관련주들이 확실히 좀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인기가 있었던 킹덤을 한번 보자고요. 킹덤. 킹덤을 보면은 킹덤의 재밌죠. A 스토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A 스토리가 주가가 밀렸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밀린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밀렸어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왜 A 스토리가 밀렸냐? 킹덤을 제작하는 A 스토리가 그러니까 한 해에 몇 편의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그 드라마 캐파가 있는데 네. 이 캐파가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거예요. 줄었는데 의외로 빨리 우리나라 잡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A 스토리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킹덤 지금 열풍이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현재 열풍이에요. 킹덤 2입니다. 네, 킹덤 네. 2죠. 그렇죠. 네. 시즌 2인데 시즌 3가 더 기대됩니다. 예, 출연진 예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이거 하루에 다 봤거든요. 저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 위주로 가신 게 좋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컨텐츠 관련주 중에 연예기획사들 보시면은 주가 반등이 빠르지 못해요. 이유는 콘서트를 해야 되거든요. 콘서트를 못하죠, 열어야 좀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콘서트 투어를 중국에서만 죽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연예기획사는 조금 더 나중에 좀 보는 게 낫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보는 게 좀 낫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 컨텐츠나 이런 컨텐츠 위주, 특히 언택트 위주. 그렇죠. 그럼 화장품 어떻게 화장품 가서 사는 거 아니야? 중국은 이제 그나마 지금 쇼핑 그나마 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중국의 티몰 같은 데서 지금 입점해서 상당히 순위가 높은 쪽에 있는 그런 온라인으로도 화장품이나,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네. 판매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언택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좀 볼만하다. 그럼 그 중에서 뭘 제일 볼만하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 관련 중에 안 오른 종목들 중에 뭐 연우나 이런 것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연우,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부 여당이 이제 압승할 것이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고마해라, 마음 무겁다 하면서 어떠한 당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후보에 대해서 연설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와 관련된 우리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요. 예, 일단 지금 예상은 약간 여당 쪽 유리한 거 아니냐 하는데 네. 가봐야 압니다. 일단 가봐야 알고 저는 일단 다만 중요한 거는 충분히 바뀔 수 있긴 하지만 약간 여당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종목을 보실 때 네. 종목을 보실 때
약간 정책 관련주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당 뭐 지금 야당이나 여당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같은 네. 경우가 가장 좋은 포커스일 테고 두 번째는 약간 서로 다른 정책이긴 하지만은 약간 여당 쪽에 있는 정책들이 있는 쪽이 약간 유리하긴 하겠죠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당연히 원전 관련주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볼 때 수능 관련주. 이게 이제 수능 쪽으로 약간 비중 포커스를 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냐?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네. 디지털 대선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주가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선거 정책 관련주로는 좀 우리가 볼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로 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물 테마주들이 분명히 움직일 건데 네. 지금 사실 많이 움직였다가 지금 다시 밀렸어요. 밀렸는데 지금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 그냥 얘기를 들면 우리 밀렸죠. 이낙연 밀렸는데 관련주죠. 이낙연 네. 전 국무총리 관련주긴 한데 많이 밀렸잖아요, 다시. 근데 승리 가능성 높은데 많이 밀렸어요. 근데 막상 결과가 또 나오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매수 진입하신 분들은 좀 일단은 일단 기다려 보자. 저는 가격대를 최소 그래도 오늘 안 깬 게 4,900원대 안 깼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는 우리 한 지켜볼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쪽은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건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들면 쉽진 않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봤을 때 인물 테마주는 웬만하면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 관련주 위주로 네. 좀 우리가 좀 봐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